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증가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을 보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수요는 사는 쪽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욕망을 추구한다. 공급은 파는 쪽의 생각이고요.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수요의 증가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은 아파트 수요의 증가 요인과 아파트 공급의 증가 요인으로 기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요량과 수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수요량, 곡선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아파트 가격 외적인 요인으로 아파트를 살 때는 수요라고 했고, 곡선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요의 증가 요인은 곡선 자체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이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은 어떻어요? 수요가 많아질 때, 정상제일 때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체제와 보완제 이야기예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물건이 두 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오면 무조건 수요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요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두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수수가 마이너스는 대체제, 가수가 플러스는 대체제. 이런데 여기는 가격이 나왔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수는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가수가 플러스는 뭐가 된다? 뭐라고요? 대체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파트의 수요는 뭐가 된다? 증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수가 플러스는 대체제라고 한다면은 보완제로 따진다면 반대가 되니까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보완제 물건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사게 되고 많이 사서 같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플러스, 그 다음에 가수가 마이너스는 뭐라고 한다? 보완제.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반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 문제는 부동산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사람이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금리 하락은 아파트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따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 문제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대죠. 이 기대는 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심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너도 나도 그런 아파트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수요의 증가 요인은 곡선 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곡선 자체 이동이고 증가는 우측이 되겠죠. 만약에 감소는 반대가 돼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을 봤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급 쪽을 생각해 본다면은 공급은 파는 쪽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공급자 수가 많아지면은 어때요?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 자,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물건을 아파트를 만드는데 생산 요소가 임대료가 가격이 싸진다면은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공급의 증가. 기술의 진보도 기술이 좋아지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공급의 증가. 그 다음에 금리 문제는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쪽에서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아파트를 만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감면을 많이 해준다. 그럼 만들기가 편하겠죠. 해서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를 봤는데 대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소득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요, 이 수요 쪽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이거는
공급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소득은 어느 쪽의 이야기다? 수요 쪽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와 기술은 공급 쪽이고요. 금리라든가 세금 같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양쪽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를 받고 감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어요. 자, 문제로 가가지고 이 밑에 있는 4개의 문제는 이제 곡선 상이냐, 곡선 자체냐, 수요량이냐, 수요의 구분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샀대요. 자, 이 문제 아파트 가격이 나왔고 아파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법칙으로 따져야 됩니다. 법칙으로 따진다면은 맞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많이 산다면은 이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곡선이 우측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럼 뭐랍니까? 곡선 상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곡선 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법칙을 갖고 따집니다. 법칙 관계가 형성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떨어졌다.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곡선 상이 되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여기도 가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나왔더라도 뭡니까? 법칙이 아니죠. 법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곡선 자체가 되고 수요 곡선의 우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가격의 하락으로 수요세 증가했다는 건 법칙이니까 곡선 상이고 밑에 가격 상승으로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건 이거는 법칙이 아니고 심리 문제입니다. 심리 문제는 수요의 요인이고 곡선 자체 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분 꼭 기억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 법칙 가격이 나왔을 때 법칙이냐 법칙이 아니냐의 문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빌라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 수량이 증가했다. 빌라와 아파트가 나왔다는 것은 물건이 두 개라는 거죠. 물건이 두 개가 나오면은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고 대체재와 보완재는 무조건 수요의 요인입니다. 수요량이 아니라는 것. 물건이 두 개일 때는 법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하나 있을 때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거는 대체 문제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이 관계는 대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문제는 금리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했는데 당연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 문제도 금리 문제는 가격 외적인 문제니까 수요 문제고 우측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 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법칙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곡선 상 수요량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왔는데 법칙 관계가 아니고 법칙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심리 문제고 수요고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서 수요의 증가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 공부를 해봤습니다.